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31일 밤 9시를 넘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의 핵게임에 드디어 러시아가 끼어들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오늘 김정은과 북한의 외무상을 만나고 나와서 북한 입장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된다. 그렇게 제재를 완화해야 북한의 비핵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 북한, 러시아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 비핵화에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미국에 대해서 공동전선을 펴는 형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는 냉전시대 때부터 동맹국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국이 가담했다는 게 이 동북아 질서에 크나큰 변화를 예고를 합니다. 동시에 이것이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 대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의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의 번영을 보장해왔던 자유진영, 해양문화권, 시장경제 국가와 멀어지고 지금도 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한편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이 한편이 된다면은 한국은 성공 모델에서 실패의 모델로 돌아서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번영을 서서히 잃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 북한, 러시아는 독재 국가인데다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 국가인데 핵이 없어요. 그럼 이 사나운 세 나라에 한국이 끌려다니면서 뜯어먹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 관영통신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라브로프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북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아주 러시아가 표변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찬성했던 러시아가 중국에 이어서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태도는 아마 트럼프를 화나게 만들 것입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최대 압박 캠페인이라는 것이 북한 주변 나라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북한과 육지로 맞닿아 있는 중국,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협조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그런데 김정은이가 미국과 대화를 한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그 김정은을 다시 붙들고 러시아도 미국에 대항하는 전략 구도에서 김정은 편으로 돌아선 것이죠. 라브로프는 김정은, 시진핑, 문재인 이 세 사람과 비슷한 보조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미북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북한 입장을 지지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는 데는 반대한다. 라브로프는 평양에 와가지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동상에 꽃도 바쳤어요. 이는 소련 붕괴 이후 경색되었던 러시아와 북한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또 라브로프는 김정은이가 러시아 방문을 해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의 영향력에 많이 뒤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죠. 경제력이 약하죠. 군사력은 막강하지만은, 그럼에도 중국 이외에 북한 정권과 우방국처럼 보일 수 있는 나라로는 러시아가 유일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핵게임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힌 김정은, 문재인,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판도라 상자를 자기 힘으로는 닫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한반도의 운명을 건 파워 게임이 진행됩니다. 6개 나라죠.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6나라 중에 한국만이 핵무장 능력이 없습니다. 일본은 결심만 하면은 몇 달 안으로 핵을 만들고 집중 투자를 하면은 중국과 맞먹는 핵 강국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만이 핵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핵을 가진 북한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한미동맹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은 우리 편이 아니고 북한 편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 작정인지. 이렇게 되는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를 한 것은 지난 주말에 북한과의 회담, 김정은과의 회담을 취소하고 나서 김계관이가 미소작전을 펴니까 금방 취소한 것을 또 취소함으로써 6월 12일 회담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인 것, 이것이 아마 이대로 가면은 트럼프의 큰 실수였다고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북한 정권이 굽히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성명서 달랑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축혀주면서 미소를 보내니까 금방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를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김정은은 시진핑의 지원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도우미 역할,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의 지원 속에서 오히려 트럼프를 몰아세우는 그런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김정은은 제재망을 상당히 돌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독자적으로 슬그머니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도 여기저기 명분을 붙여가지고 북한에 대한 금전적, 경제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한 다음에 다시 옛날의 대북 제재 노선으로 돌아가서 더욱더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조치까지 준비를 했더라면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하루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 노선을 바꾸는 바람에 김정은도 시진핑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매달리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느긋하게 할 수 있다. 이 기회에 동북아시아의 전략 구도를 미국 고립작전으로 나가야 되겠다. 미국과 일본 대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의 4대2 구도로 만들겠다. 거기에는 시진핑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명백하게 그런 쪽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것은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에서 이탈해가지고 이 대륙의 3개 독재 국가 편으로 기울고 있다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지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도 그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분별력이 약하니까 그 노선을
그러니까 한미동맹, 탈한미동맹 노선을 지금 지지하는지, 그것은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만약 여당이 압승을 하면은 그 노선을 우리 국민들이 지지한다, 이런 해석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에 두 개의 기적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기적은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매우 실용적이고 옛날부터 상거래를 중시했고 시장경제의 전통이 옛날 송나라 때는 세계에서 가장 시장경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공산화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역시 모택동이라는 혁명과 군사 부분의 천재가 나와가지고 중국을 공산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죠. 이승만 대통령을 지원한 미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것이죠. 대한민국 그대로 있었으면은 지금의 한국은 북한처럼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처럼 사는 게 오히려 지정학적 조건에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승만과 미국, 그 뒤에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대한민국 운명을 바꿨습니다. 즉 해양문화권, 대외지향적 경제발전, 개방적 정책, 법치,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은 자유진영 해양문화권과 손을 잡고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다가 자유의 쇼윈도를 만들고 자유의 방파제를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쓰면은 자유의 파도가 돼가지고 평양을 쓸어버리고 한반도를 자유통일할 수 있는 국력까지 갖추었는데, 작년 탄핵 사태를 계기로 등장한 이른바 촛불 정권은 계급투쟁론적인 역사관과 이념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북한 노동당 정권과 공조하는, 그리 함으로써 한미동맹과 마찰을 빚는 이런 상황에 들어섰고,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한국을 자기 편, 대륙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옛날부터 압제와 학살과 굶주림과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말살되는 그런 어두운 곳입니다. 태평양,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이런 곳은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가 만개하는, 번영하는 해양문화권입니다.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해양문화권에서 발전해 왔다면 앞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개인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선동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암흑의 대륙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 관심이 없고, 이승만, 박정희 저주하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는 이런 분별력의 마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위 분별력도 마비되고 피하 분별력도 마비되고 선악 분별력도 마비되니까 이런 나라는 국가적 자살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다만 경제가 망가지고 자신의 생명, 재산, 자유가 위협을 받는다고 할 때, 실감을 할 때, 그때 생존 투쟁 차원의 골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이미 기가 꺾여가지고 항복해버리면서 노예의 삶, 어떻게 보면 지난 70년 이전의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노예적 삶이었습니다. 노예적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늘, 내일 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유통일하면은 인류국가가 될 것이요. 지금과 같은 분단 고착이 오래가면은 후퇴할 것이고, 적화 통일되면은 야만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